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예상문제 17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시험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로 많은 설명보다는 답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리고 1, 2년 이내에 말라 죽고 20년생 이상의 큰 나무는 수년간 지속되다가 결국 죽었다. 어떤 병인가? 쉽지 않죠. 근데 가평 그러면 뭐 떠오른 게 하나 있죠. 가평 잣이죠. 가평이 제일 많이 나는 거. 답은 잣나무와 관련된 병입니다. 잣나무 털럭병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그럴 때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가평 잣이네. 뭐 이 정도 해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잣나무 털럭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가평 잣나무. 경기도 가평에서 이러이러한 병이다. 가평 잣나무에 병이 걸렸구나. 잣나무 털럭병이구나. 다음 중 저파에 의한 파종으로 가장 적합한 수종은 저파. 저파는 뭡니까? 이렇게 열을 지어서 심는 거. 이걸 저파라고 그러죠. 막 뿌려버리는 거. 산파. 하나에 하나씩 심는 거. 전파. 저파는 여기에 몇 개씩 이렇게 열을 지어 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파에 의한 파종으로 가장 적합한 수종은 아카시나무입니다. 저파 줄뿌림입니다. 종자를 줄지어서 뿌려주는 것으로 언나무, 느티나무, 아카시나무. 어떻든 시험이 나오면 이와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파이와 파종으로 가장 적합한 수종은 아카시나무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린 나무 가꾸기.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답은 맞춰야 되니까요. 어린 나무 가꾸기를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유령님, 유령님도 사실은 뭐 어린 나무 있는 유치원생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포함한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분에서 대상 수용하는 수용을 다 제거해 준다. 그래서 그뭐 풀백해 준다든가 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여 이건 아니에요. 어린 나무 가꾸기에 보통 들어가는 연수가 5 내지 10년입니다. 이게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나무 가꾸기에 비용이 저렴하다 하면은 가장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꾸기는 여름철에 실행해서 늦어도 11월 전에는 종료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습니다. 양 6cm, 여기서 6cm란 것은 지름, R 6cm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 약간 큰 나무죠. 그런 우세목이 인분 내에서 50% 이상 될 때까지를 어린 나무 가꾸기로 보겠다. 라고 하는 이 지문도 일단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분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거 뭐 이렇게 어떻든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틀렸어요. 5 내지 10년 동안 어린 나무 가꾸기를 뭐라고 합니까? 무육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 무자가 뭐 어루만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그 자식 돌보듯이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듭니다. 3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무를 심은 후에 5 내지 10년 동안 가꿔줘야 돼요. 주변의 나무를 잘라주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그래서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비용이 저렴하여 라는 것은 틀렸다. 참나무류의 병의 발생에 밀접하게 관계하는 병은 이건 결국 뭘 묻습니까? 그죠? 이종기생을 지금 묻는 거죠.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면서 이 기생 노릇하는 거. 이 나무에 있다가 이 나무로 옮겨가는 거. 여기에 기주하다 이쪽으로 집으로 옮겨 이주하는 거. 즉 참나무하고 뭐 사이에 이종기생을 하냐는 거예요. 소나무 혹병이죠. 소나무 혹병과 참나무류의 그 입병, 녹병은 서로 이종 기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곰팡이죠. 그래서
병용균은 소나무류와 참나무류를 기주교대하는 옮겨가면서 교대하는 이정균입니다. 이게 소나무 혹병이죠. 이렇게 혹이 불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참나무 녹병입니다. 그래서 참나무 잎에 있던 녹병균이 소나무로 옮겨가서 여기로 있다가 또 이리 왔다. 이렇게 이종 기생하는 겁니다. 소나무 혹병과 참나무 녹병, 이종 기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나무류의 병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은 소나무 혹병과 참나무 잎병이다. 종자 채집 시기와 수종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나무가 나오면요, 2월과 4월에 종자를 받는 것은 거의 없겠죠. 2월과 4월은. 아무리 빠르다 해도 6월부터 시작합니다. 6월 달에 떡느릅 맞습니다. 7월 달에 회양목, 8월 달에 섬잣나무, 9월 달에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시험에 이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럴 때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알겠죠. 6월은 떡누릅이요, 7월은 해양목이요, 8월은 섬잣이요, 9월은 소나무다. 근데 닭상 그때 문제 닥치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냐. 6월에 떡 먹는 것도 이렇게 6월에 떡 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뭐 개그맨 유재석 씨를 뭐 윤우님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윤우님. 그래서 느 말이 되나요? 잘 생각 안 나면 유재석이들을 윤우님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세요. 정자 채집 시기와 수정이 알맞게 짝지어진 거. 그래서 6월 달에는 떡느릅나무 종자, 7월 달에는 회양목 종자, 섬잣은 8월, 소나무는 9월 채집한다. 막상 문제가 나오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유재석이라고 했던가? 뭐 이렇게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중 가지치기를 시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일단 휴명기에 들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정답은 늦가을부터 초봄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초봄입니다. 왜냐하면 늦가을부터 해갖고는 이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뭐 11월부터 3월까지 뭐 이렇게 해도 맞는 답이고 초봄 그러면 가장 맞는 답이고 늦가을부터 초봄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지치기를 시행하기 가장 좋은 거는 늦가을부터 초봄이다. 생장 휴직인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가 가지치기 적기인데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초봄이다. 네, 늦가을부터 초봄도 맞습니다. 모잘록병의 방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모잘록병, 모가지가 짤록해가지고 결국은 죽는 것인데요. 이 모잘록병이 오게 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은 씨앗이나 토양에서 옵니다. 그 토양에 있는 균이 발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판을 괴수와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밀식을 삼가야 한다. 맞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이 병에서 질소질 비료를 주는 것은 병을 키우는 겁니다. 저항력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질소질 비료는 주로 뭡니까? 예, 이 지상부를 결실을 많이 맺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질소질 비료가. 근데 이것을 주게 되면 웃자라면서 병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 방법으로 질소질비를 많이 나가면 그건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의 소득, 종자 소득. 왜냐하면 이 모잘라병이 이 종자와 토양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묻어있는 이제 그 병균에 의해서. 이건 맞죠? 발병했을 때 모목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토양 살균제를 관주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잘라병 나오면 씨앗과 토양 소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씨앗에 묻은 거 또는 토양에 묻어있는 병균이 발병하는 거기 때문에 질소질비를 많이 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충해 방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그 모잘록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소가 부족하면 발육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질소를 주게 되면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어서 묘목을 튼튼하게 기른다. 이거는 아닙니다. 방제 방법이 아닙니다.
기계톱에서 깊이 제한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체인 톱날에서 이 깊이 제한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깎이는 깊이, 즉 이 절삭되는 높이, 절삭되는 높이가 다른 말로 하면 깊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절삭되는 두께입니다. 높이, 깊이, 두께는 절삭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깊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절삭 두께를 얼마로 하느냐로 조절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높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톱에서 깊이 제한부 그러면 절삭 두께를 조절하는 거. 자, 이게 깊이 제한부인데요. 깊이 제한부가 바로 요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 이게 높고 낮아지겠죠. 높고 낮아지면 이 날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요 거리죠. 요게 절삭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삭 높이이며 또는 깊이가 되는 겁니다. 깊이 제한부라는 것은 요렇게 나와 있는 요거를 많이 갈아주게 되면 밑으로 내려앉겠죠. 내려앉으면 뭐가 되겠어요? 절삭 높이는 높아지겠죠. 이 날하고의 사이니까. 그죠? 이 날이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됐다면 이것과의 이 차이. 이것이 절삭 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낮춰주면, 이것을 많이 갈아서 밑으로 낮춰주면 높이는 높아지고, 예, 이게 높으면 절삭 높이는 낮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깊이 제한부가 관여하는 것은 절삭 높이 또는 절삭 두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톱날의 깊이 제한부를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깊이인데 깊이 제한부를 높게 연마할 경우 절삭 깊이가 그럼 얇아지겠죠. 그 절삭량이 적어지고 깊이 제한부를 낮게 연마하면 이 가는 것과 이게 낮으니까 이 두께가 더 많아지겠죠. 이 절삭량은 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톱날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삭 높이를 그 절삭 제한부를 높게 하냐 낮게 하냐 이게 톱날이 가는 이처럼 절삭 제한부가 낮아질수록 요게 많아지죠. 예, 절삭되는 두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톱날이 과부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톱날이. 그래서 기계톱에서 깊이 제한부가 하는 주요 역할은 뭐냐? 절삭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다. 또는 깎는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되려도 맞고요. 절삭 두께 조절입니다. 테트라졸륨 검사. 테트라졸륨 검사는 뭡니까? 어떤 씨가 심어서 날 수 있는가 안 날 수 있는가. 즉 씨가 발화 생장점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검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면은 빨간색이 되는 게 붉은색으로. 근데 여기서 푸른색으로 변하고 테트라졸륨 수용액에 생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배가 살아있는 거, 씨앗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종자를 접촉시키면 이게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변하고 죽어 있으면 그대로의 조직의 변화가 없어요. 테트라종을 보면 휴먼 종자에도 잘 나타나요. 네. 그래서 종자를 뿌려서 얘들을 뿌렸고 살지 죽을지 그러면 샘플로 골라가지고 테트라졸륨 검사를 해봐가지고 붉은색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살아있네 뿌려도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트라졸륨은 백색분말에 물에 녹아도 색깔이 없다. 광선에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보관해라. 저장이 양호하면 수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테트라졸륨 대신에 테툴루산 칼륨 1%를 섞어서 해도 된다. 이때는 건전한 배가 흑색으로 나타난다. 이제 어떻든 테트라졸륨으로 하면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벽실을 갖다가 테트라졸륨 검사를 하니까 보이시나요? 이 눈 있는 쪽에 전부 붉은색이 됐죠? 예, 이 붉은색이 된 거. 얘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뿌려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테트라졸륨 검사의 생활기능 종자의 조직을 지키면 푸른색이 틀렸고 뭐 어떤 색이라고요? 예, 붉은색. 살아서 뿌려도 될 그 배가 살아있는 애들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임업용 기계톱의 엔진을 냉각하는 방식. 자, 기계톱의 냉각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공냉식입니다. 예, 공기로서 냉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와 블록에 냉각핀을 두어서 냉각시키는 공냉식이다.
나무를 굽게 하고 생장을 저하시키며 심한 경우 나무 줄기를 부러뜨리는 기후인자는 바람이죠. 예, 계속해서 북풍이 부는데 이 나무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예, 이 바람 때문에. 그러면서 나이테도 이쪽으로 기우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장을 저하시키면서 심한 경우 나무도 굽게 하고, 첫째는 굽게 하고, 심하면 부러뜨려 버리고. 바람밖에 돼 있겠습니까? 예, 굽게 한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굽게 하는 것이죠. 바람입니다. 기계톱의 일일 전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일 전기. 매일 해야 되는 거. 휘발유하고 오일 넣어야죠. 혼합해서 넣죠. 에어필터 청소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휘발유 오일만 들어가가지고 점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점화되려면 뭐예요? 연료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공기와의 혼합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공기가 에어필터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어필터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요. 공기가 거의 막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연소가 잘 안 되겠죠. 연료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와의 혼합비가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에어필터 청소해줘야 합니다. 자, 안내판의 손질. 안내판의 손질이 어떤 것은 주간도 있고 어떤 건 일일정비도 있는데 안내판 손질이 일일정비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몸통이고 이게 안내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체인이 이렇게 돌죠. 체인이 도는데 이 체인이 도는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요? 윤활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윤활유가. 응? 오일이 들어간다고. 이 체인 오일이. 이 오일이 구멍이 막히고 나면 이거 이제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일 구멍은 안 막혔는지 이런데 이물질 낀 톱밥 같은 거 제거해주고 이런 의미에서의 안내판의 손질이란 말이에요. 매일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주면 여기 다 이물질 껴잘 갈가지도 않고 응? 여기 오일 구멍 막혀가지고 오일도 안 돌아줘요. 그래서 안내판 손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매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휘발유 오일 안 넣고 돌아갈 리도 없고 넣어줘야 되고 에어필터 청소해 가서 그 공기가 혼합이 돼줘야 이게 에, 점화가 일어나 가지고 연소가 되는데 공기 제대로 안 들어간다. 에어필터 막혀 가지고 그러면 시동도 잘 안 걸리거나 문제가 있게 되죠. 안내판 손질 이거에서 기름 돌게 만들어주고 이물질 제거해주고 매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료통과 연료 필터의 청소는 분기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간으로 해두고 분기로 해도 좋아요. 연료통 싹 비우고 싹 닦아버리고 연료 필터 갈아주거나 청소해주고 이거는 분기 또는 주간으로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일일 정기상이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는 일일 정기상이고 요거는 분기 또는 주간으로 해주면 된다. 주로 묘목에 큰 피해를 주며 정자를 소독하여 방지하는 거. 자, 정자를 소독한다. 정자를 소독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자에가 그 병균이 묻어 있다는 얘기죠. 또는 흙, 토양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거. 이런 거 관계 있는 병이 지금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오리나무 갈색무늬병이에요. 시험에 나오면은 어떻게 이걸 찍을 수 있을지. 자, 일단 오리나무 갈색무늬병은 파종상에서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를 주고 병든 잎은 말라 죽고 일찍 떨어지므로 묘목이 쇠약해지고 성장이 떨어진다. 병원균이 정자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기소화제로 정자를 소독하여 방지한다. 다 좋은 말이에요. 이 오리나무 갈색무늬병이.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이 나왔을 때 묘목에 큰 피해를 주고 정자를 소독해서 방지하는 거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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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그래서 뭐 이런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리나무는 원래 뭐예요?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오리. 옛날에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를 때 이렇게 나그네들이 볼 수 있게 오리마다 이 오리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오리마다 오리나무를. 그래서 오리나무 한 나무 나무 오리 걸었네. 또 오리나무 한 나무는 오리 걸었네. 이렇게 오리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나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해 이걸 이제 오리나무를 전부 했는데
심었는데 오리나무가 다 갈색무늬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다 죽어버렸다. 길 가는 나그네가 오리 가면 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가도 가도 안 나와요. 오리나무가. 그래가지고 한 100리를 걸어도 오리나무가 안 나오니까 오리가 이렇게 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도 가도 왕십리, 가도 가도 오리나무가 안 나온다. 이게 에어질려나 모르겠어요. 어떻든 예, 이 갈색무늬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랬다. 그래가지고 계속 걸어도 오리가 안 나오더라. 찾으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묘목에 큰 표를 주고 종자를 속에 방지하는 것은 가도 가도 오리나무가 안 나오네. 다 죽어버렸네. 오리나무 갈색병이네. 이렇게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15번입니다. 밤나무 종자의 파종에 흔히 쓰는 방법은 자, 밤나무 종자 같이 큰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것이죠. 구덩이 하나에다가 하나 또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밤나무, 호두나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 둘씩 점점 찍듯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입니다. 조파는 열지어서 하는 거, 3파는 쥐 뿌려버리는 거, 10파는 바로 따서 바로 뿌리는 거. 그래서 오동나무 같이 밤나무나 오동나무 같이 큰 종자, 대립 종자는 정으로 찍듯이 전파한다. 그래서 밤나무 장조에 흔히 쓰이는 거 전파다. 체인톱 엔진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손잡이 있는데 달려있는 거 레버 뭐라 그러죠? 스로틀 레버죠. 이거 꽉 잡으면 빨리 돌아가고 느슨하면 적게 돌아가고 회전수 조절하는 거 스로틀 레버입니다. 스프로킷은요. 전달하는 거죠. 이 엔진에서 나오는 기아에 물려가지고 이쪽 기아 그 뭡니까 체인 달려있는 이 기아 쪽을 체인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아 이걸 스프로킷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프로킷. 이건 동력 전달이죠. 이 기아와 이 기아가 물려서 체인으로 물려 돌아가면서 이 체인에 있는 날이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프로킷 동력 전달 스파크는 뭐예요? 그죠? 불 튀겨주는 거, 점화하는 거 이게 스파크 플러그죠. 회전수 조절하는 것은 스로틀 레버고요. 그래서 스로틀 레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손잡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누르면은 회전수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기어 보이시죠? 요거 여기 스프로킷이라고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체인톱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무를 절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정화 플러그죠. 그래서 체인톱 엔진 회전수를 조절하는 거 슬로틀 레버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윈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형 윈치.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가공 본줄을 설치해서 단결이 상향집체 이용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작업자가 보행하면서 들어가는 걸 캐리형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견인력이 약 5톤 내외이고 현장에 지주목에 고정해서 사용한다. 현장의 지주목도 좀 문제는 될 수 있고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가장 틀린 건 이거죠. 견인력이 소형 인치가 5톤까지 끌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형 인치는 이 중력, 들어 올리는 중력을 약 500kg 정도 이렇게 잡아요. 500kg 뭐예요? 0.5톤이죠. 1톤도 안 되지. 1톤이 1000kg니까. 그래서 5000톤이라는 건 5000kg입니다. 견인력은 보통 제일 센 걸 내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뭐 중국산, 어디산 다 해가지고요. 정말 5톤짜리가 있나 견인. 근데 프랑스산인가에서 줄 2개 연결하면 3톤까지는 끌어올린다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소형 인치가. 5톤짜리는 없어요. 5톤만큼 끌리는 건 유압이라 해요. 유압. 이런 소형 인치 가지고 5톤 견인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5톤이에요. 아무리 견인이라고 해도 견인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중량은 여기서 여기로 위로 뚫어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중량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500,
호통을 300kg, 500kg예요. 소형 인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견인은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 뭐 3톤까지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기계력으로 3톤 쉽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 하려면 유압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5톤 하려면 분명히 유압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견인력 5톤은 소형 인치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인치가 견인력 5톤은 말이 안 된다. 3번입니다. 주제를 용제에 녹여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 첨가해 제지한 약재. 주제를 용제에 녹였다 그러면 벌써 용제 나오면 유제 고르셔야 합니다. 수화제는요. 용제가 비싸서 용제를 못 쓰고 이 기본 약재에다가 기본제에다가 뭘 쓰냐면은 점토나 규토로 만든 이 할증제를 써요. 이걸 입혀가지고 표면을 많이 묻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물에 잘 타야 돼요. 물론 이것도 그 유제는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용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유제는 뭐냐면 용제를 써서 편하긴 한데 이 용제가 비싸요.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 이게 단점이죠. 소화제는 가격은 좀 싸요. 근데 잘 흔들어 써야 돼요. 밑으로 깔아앉거나 이러면은 희석이 잘 안 되면요. 어떤 곳은 물만 묻히고 어떤 곳은 농약만 묻혀가지고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잘 안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제가. 분재는 말 그대로 가루로 갖다 뿌리는 거고. 그래서 주재를 용제에 녹여서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 첨가했다 그러면 유제고, 수화제는 주재에다가 점토나 규조토를 입혀가지고 계면활성제를 섞었다 그러면 수화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제, 수화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유제는 반드시 이 농약병에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화제는 그냥 농약병이 아니라도 되겠어요. 나중에 농약병 처리한 문제까지도 있어요. 이게 유제는 농약병을 수거하는 문제, 수화제는 농약병 수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유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격이 좀 비싸다. 수화제는 유제에 비하여 가격이 좀 저렴하다. 어떻든 용제를 쓴다 그러면 유제다. 주제를 용제에 녹여 그러면 그 순간 유제를 고르셔야 된다. 근데 주제를 규토 또는 점토로 입혀서 계면활성제를 썼다 그러면 그건 수화제예요. 트랙터를 이용한 집재 시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작업 가능한 최대 경사도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45도죠. 보통 45도에서 일 못해요. 네. 그러면 이것을 반절로 나누면 22.5도가 되겠죠. 예. 이 정도보다 좀 낮은 거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도 내지 20도 되겠죠. 그래서 트랙터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일단 45도 그리고 또 반절로 나눈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은 거 15 내지 20도 이 정도 생각하세요. 5 내지 10도라고 그러면 그 이상 못한다 그러면 거의 산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산이 5 내지 10도 안 나오는 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벌써 25, 30도 된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건.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 15 내지 20도입니다. 20번입니다. 지력이 좋고 수분이 많아 잡초가 무성하고 기후가 온난하며 주로 소나무. 소나무에는 어떤 백일 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모두백입니다. 소나무 나오면 모두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배기는 어느 때 하느냐? 한파가 심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북풍이 밀어와요. 근데 여기다가 나무들을 자란 이 유치원생 나무를 심었어요. 그나마 자풀이라도 나가지고 얘들을 좀 자풀은 무성하게 잘 나니까 자풀이라도 나서 이 바람도 좀 막아주고 한파도 좀 막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남겨놓고 이쪽만 싹 베어버리는 가까운 것만 이런 것을 이쪽 줄을 싹 베어버리는 거 이걸 줄배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남겨놓는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얘들이 나중엔 베어버릴지라도 우선은 바람이라도 좀 막아주게 하기 위해서 어린 묘목 보호하라고 이게 줄배기 하는 거예요. 둘레배기는요.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군상으로 심었어요. 군상으로. 그럼 요 둘레만 베주면 돼요. 이게 둘레배기예요. 모두배기는 이 소나무 같은 거 할 때 다 베버려라. 그 주위 거 소나무 빼고는 이 모두배기예요. 그래서 모두배기
조림지에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버리는 방법.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배기해라. 특별히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줄배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해 풍해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약 90 내지 100cm 폭으로 잘라내는 거, 둘레배기. 그래서 지력이 좋고 수분이 많아 잡초가 무성하고 기후가 온난하며 주로 소나무 나오는 순간 모두 배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